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4페이지 기출지문 정리 1번 상해죄 OX 가번 상해죄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반하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땡.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맞거든요. 상해죄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 요건 뭐 쉬운 암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번 상해 폭행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게 보복범죄라고 자기를 신고하거나 증언 쓴 사람을 갖다가 폭행 상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가법으로 세게 처벌해요. 그래서 나번은 맞고요. 다번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해 상해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쉽죠. 태아하고 이 임산부는 별개의 인격체고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그래서 맞고 상습적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는 형을 가중처벌한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역시 암기사항인데 요게 이렇게 강론 앞부분에 암기사항이 많아요. 계속 이러는 게 아니에요. 겁내지 마세요. 그 암기사항 모아놓으면 10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상습이라는 것이 상습이 이제 모든 범죄에 상습이 있진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상습 살인 이런 죄명은 없고 상습은 이제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건데 근데 상습 규정에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 2분의 1 가중되는 상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제가 외우자고 했냐면 사공이 사공이 절간에서 협상을 하고 폭포에 가서 머리는 이제 말을 만들려고 넣은 거고 머리를 습관적으로 감아 이렇게 이제 말을 넣은 거예요. 사는 사기 계열, 사기, 컴사기, 뭐 이제 준사기, 사기도 종류가 많거든요. 편시설 부정 사용죄 이런 거, 공갈 계열, 절도 계열, 가는 이제 강간죄하고 추행죄 계열, 그다음에 협박죄, 상해죄, 폭행죄, 체포죄, 감금죄, 압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암기사항은 사공이 절간에 가서 협상하고 또 2분의 1 협상했다 이렇게 말 만들어도 좋아요. 폭포에 가서 머리를 습관적으로 감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 이제 상습인데 그럼 여기 뭐 저기 그 상해 폭행이 나왔네, 그죠? 상습 있잖아. 그리고 별도형이 규정된 상습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별장을 강도예요. 그래서 작물, 상습 작물, 상습 강도, 상습 도박은 2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형량이 따로 써 있어요. 조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상습적으로 상해를 범할 경우는 형을 가중 처벌한다. 2분을 가중하네. 맞네. 다음 2번. OX. 가번은요. 이게 또 코믹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조폭 2명이 이제 그 마음 잡고 이제 은퇴 그 조직을 떠난 다음에 저기 초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칼 쓰던 사람이라 이제 조폭들이 사시미 칼 이런 거 좀 익숙해서 초밥집을 차렸는지. 근데 한 사람이 손님이 가가지고 좀 뭐랄까 짜증나게 했어. 그 팔리 스토리 보면은 이제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있는데 혼자 그 사람이 그냥 아씨 뭐 먹어본 초밥 중에 정말 맛없네. 이런 걸 이제 돈 주고 사 먹는 것도 아깝다. 내가 발로 빚어도 이거보다 낫겠다.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이제 자기가 먹기 싫으면 그냥 좀 뭐 그냥 계산하고 나가든가. 그 두 사람이 이제 계속 불불 끓고 있고, 그러니까 또 조폭 출신인데다가 다른 손님들도 불쾌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이제 전 조직원 2명이 손님들한테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시라고 다른 손님들 샷을 내는 거야. 이제 그 짜증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이제 웃장을 딱 가니까 뭐 이제 문신 쫙 알죠? 또 착하게 살자. 살인은 이제 그만 막 이런 이제 쫄았지 이제 또. 그러더니 이제 형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새끼를 포 떠가지고 초밥 만들자고 막 하면서 칼을 막 거기다 툭툭 치고 그러니까 겁먹고 이제 오줌 찍 싸고 기절한 거야. 예. 그러다 119 타고 가다가 실제 죽일 생각은 없었고 마음 잡았으니까 이제 짜증나서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기절했다는 얘기가 나와. 상처는 없는데 실신, 그치? 기절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거잖아. 이게 우리가 상해는 이제 건강에 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뭐야 이제 어떤 이제 이 상해 개념 포함시킬 수 있고 몇 대 때리기도 했구나. 이제 머리통 이제 치고도 했고 협박은 아까 이제 이 새끼 포 떠가지고 막 이런
그런 얘기에서 상처가 없더라도 기절한 거로도 상해가 된다는데 안 된다? 틀렸죠. 그 상처 발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이런 것도 상해되는데 강간 피해자가 이제 식욕 부진, 불면증, 또 막 이제 불안 증세 뭐 등등 이런 거로도 이제 상처 없더라도 되거든. 또 대표적으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 제가 먹는 건데 지방 강의 갈 때는 그거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잠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상해로 볼 수 있다고. 상처는 없지만 그거를 많은 양을 먹으셔서 거의 반기절 상태로 만들고 성범죄를 한 적이 있거든. 그런 경우도 상해된다 그랬고 그 상처가 있을 필요 없어. 그다음에 나번에서는 여기는 이제 성폭법에서는 정신기능도 포함된다고 끝에 나와 있네. 상해 개념에. 그게 아까 불안 증세, 불면증, 뭐 자책감 뭐 등등 대인 기피 막 이런 것들 있죠. 식욕 부진 그런 경우도 상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그게 기절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나중에 그럼 수면제니까 깰 수 있잖아. 그래서 끝에 세치줄에 보면 의식을 회복하거나 또 상처도 없지. 그때에도 강간치상이나 강력추행치상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이게 바로 졸피뎀 사건이에요. 졸피뎀 상해. 졸피뎀은 제가 먹어서 잘 아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이제 하루에 하나를 줘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이제 좀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고황장애랑 수면장애가 걸렸어요. 오래됐어요. 한 2003년도에. 그때부터 계속 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졸피뎀 처방을 받았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이러면 이제 28알을 주는데 처음에 겁이 나더라고요. 수면제 하면 이제 뭐 좀 처음에 어색하고 무섭기도 하잖아. 그래서 반알을 한번 먹어봤거든. 한 10분, 20분 안에 스르르 잠들어.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한 알 반, 두 알을 먹인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성범죄라는데 그것도 13번이나 또 깨어나면은 정신 차리라고 왜 정신 못 차리면서 또 졸피뎀 타가지고 먹이고 또 하고 이러는 거야. 그것도 무려 13회에 걸쳐가지고. 요때 이제 상처 없더라도 의식불명도 거의 기절이거든. 이제 건강해지는 거라 봐가지고 상해가 됐던 건데 요거랑 비교할 옛날 판례가 있어. 아리반 사건이라고. 요거는 이제 상해 개념에 포함시켰잖아, 방금. 그죠? 근데 아리반도 먹어봤어. 왜냐면 똑같은 약물을 계속 먹잖아? 내성이 생겨요. 잘 안 들어. 뭔지 알지?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반알 정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일상생활 합니다. 졸피뎀 반알 정도 먹으면. 옛날에 그냥 피 갔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내성이 좀 생기고 자꾸 양이 느니까 아리반을 한번 내가 처방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병원 가서 주더라고. 근데 이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졸피뎀 먹고 아까처럼 한 알 반 두 알 먹고 그러면 또 흔들어도 깨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범죄에 쓰이는 거지. 왜 제주도에서 고유정인가 뭐 이런 그런 사람이 남편 막 죽이고 토막 낸 다음에 살 믹서에 삶아가지고 갈아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한 사건 알지? 그때도 졸피뎀 그랬거든. 근데 아리바는 먹고 좀 이제 스스로 잠들었다도 누가 또 툭툭 야 잠깐 일어나봐 그러면 그게 깨. 굉장히 약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상해까지는 안 된다고. 근데 이거는 무슨 죄를 할 때 썼던 건지 혹시 기억나니? 우리 최연소야? 강도가 됐던 거야. 그게 뭐냐면 열차에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음료수에다가 아리반을 먹여서 그 스르르 잠은 들거든. 그 다음에 몰래 이제 그 사람 짐이나 돈을 빼가지고 내려버린 거지. 그때 이제 화학적 폭행을 해서 절도 아니야 이런 건. 화학적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으로 이제 재물 이익을 취하는 게 강도거든. 강도는 됐는데 이제 강도 상해까지는 안 된 거지. 그 얘기는 아리바는 강도의 폭행 정도로 본 거야. 좀 약하다는 거지 좀. 다음에 라번.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이게 아까 나번에 나왔던 그 얘기랑 같은 거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이제 트라우마. 이것도 이제 강간치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맞고. 3번. 다음 상해 개념에서 OX. 가번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지를 객관적 일률적? 노. 어떻게 해야 돼?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우리는. 일률적이란 말이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번 피해자의 음모 면도 기억나지? 그때 이제 외관의 변형이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한다. 우리 판례로 하면은 여기는 이제 학술을 풀려는 게 아니라 위에 보면 판례의함이라고 문제가 돼 있잖아. 우리 판례를 했을 때 상해 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그래서 상해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체의 완전성 침해설을 풀어라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상해가 될 수 있지만 답번은요 젖가슴을 꽉 잡아서 추행하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서 포인트 잡아봐. 우리 저기 그 300형들은 초심자가 한번 해볼래? 그래서 내가 요 표현을 밑줄 그라고 했는데 쭉 읽어보면서 주사를 맞고 왜 약만 먹은 사건은 상해 안 된 게 있잖아. 택시기사가 가벼운 추돌인데 허리 잡고 요통이라고 내려가지고 입원하려다 실패 물리치료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주고 약이나 타가지고 이거 상해로 봤어 안 봤어? 안 봤단 말이야. 거기는 이제 투약만 하고 또 약만 먹고 나오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저 주사 맞았다는 걸 구별해야 돼. 그거랑 주사 맞고 약 먹었다 나오는데 주사 맞고 밑줄 치고 그 정도면 상해로 본다고 생각해야 돼. 라버는 이제 어린애 외음부 추행하다가 염증 생겼다라고 했지. 건강한 사람은 이제 염증, 음부에 염증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뭐 세균 감염되거나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상해에 당하고 특히 체질상으로 제가 먹는 음식이 안 좋거나 생활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염증이 자주 생기거든요. 위염 같은 거나 장염이 자주 생긴 사람들이 나중에 위암, 대장암이 잘 걸려요. 또 왜 무슨 뭐 B형 간염이니 뭐니 간염 있죠? 그런 거 걸렸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간암이 자라요. 염증은 나중에는 암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세포 암이라는 게 이제 그 세포가 돌연변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근데 그 염증이 바로 그런 것의 전조 단계거든. 그래서 염증 생기는 건 되게 좀 안 좋은 거야. 그때는 이제 항염 음식 중에서도 염증을 갖다가 잘 막아주는 항염 성분이 있다는 식품들이 많아. 그런 거를 갖다 먹으면 좋은데 뭐 그걸 자기가 찾아 먹기 좀 귀찮다라고 하면은 저기 프로폴리스라고 있어요. 캡슐로 이렇게 된 거. 저도 그거 가끔 먹어요. 근데 효과가 되게 빨라요, 그거. 염증 같은데. 프로폴리스가 뭐냐면 벌집 성분인데 벌집은 안 썩어요. 그래서 얘들이 몸에서 내는 벌들이 특수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천연 항생제라고 그래서 그런 내성도 없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그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염증 같은 건강한 거 아닙니다. 상해 맞아요. 또 이제 몸에 불필요한 체지방이 많으면은 또 염증 잘 생겨요. 뭐 종기 막 이런 거 있죠. 안 좋은 거야. 이제 체중 감량이 필요합니다. 체지방 감량. 그 얘기는 이제 그런 게 또 나중에 암으로까지 바뀔 수도 있으니까. 4번. 자, 가번 같은 경우는 임신불능 상태에는 피해자에게 자궁 적출이 포인트고요. 자궁을 드러내는 것은 또 자궁을 잃는 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상해가 맞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진 때문에 발생된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궁 외 임신을 갖다가 그 의사가 오진해가지고 자궁 근종, 그래서 나중에 자궁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궁을 드러냅시다라고 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게 오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상에 상해에 해당했고. 다음 4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자, 판례는요. 뉘앙스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보세요. 상처가 극히 경미하다. 에이, 별거 아닌데? 그런 뉘앙스 들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도 필요 없구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으며 그 다음에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자, 이 정도라면 어떻게 상해를 볼까 말까? 뉘앙스상. 상해를 안 본 거야. 상해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또 극히 경미하다는 얘기 나오구나. 그거 비슷하네. 위랑 필요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생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라면은 반전이 일어났네. 앞에처럼 그렇게 약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때는 상해에 해당한다. OX? O.
이거는 끝까지 봤어야 됐죠. 앞에만 보고 딱 그 뒤에 풀면 틀릴 수 있는 거야. 이런 거는. 그리고 속독도 되게 중요하다. 시험 풀 때. 그래서 이제 좀 가급적이면 이제 볼 때 지금 처음 초심자는 그게 어려울 거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문제 풀 때도 가급적이 자꾸 좀 빨리 보려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를 학원에서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20문제 시절 20분 원래는 20분이잖아. 그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그럼 처음에는 20분을 줘. 그다음에 18분, 16분 계속 내가 시간을 다 주는 거야. 근데 따라오더라고 상당수가. 쭉 커리 따라서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거의 하프타임 10분에서 이제 거의 나중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과목 풀다가 너무 어렵게 나왔어. 딴 과목을. 그래서 시간을 많이 뺏긴 거야. 그럼 실제 형법에 왔을 때 20분인데 20분이 안 줘줄 수도 있잖아. 그때도 살아남으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예. 그랬더니 그게 습관이 되니까 카페 보면 그런 걸 많지. 그 7, 8분에 20문제를 7, 8분에 풀었는데 그래도 100점 나왔어요. 95점 나왔어요. 이런 거. 계속 내가 훈련시켜버린 거야 일부러.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 점점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나중에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게 한 글자씩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줄 문장이 눈에 딱딱 보여.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거든. 그다음에 라번.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비천 흉부 피하 출혈 밑줄 치고 피하 출혈은 상해가 아니에요. 피하 출혈을 한 글자로 만들 수 있죠. 멍입니다. 멍. 멍은 상해 아니고 외부 출혈이 상해예요. 그래서 코피 터트리면 상해 되는 거 알죠? 코피. 근데 그런 경우에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장 없고 자연치유이더라도 되더라도 상해당한다. X. 그다음에 라버는 이제 강간범의 어깨를 빨아서 생긴 뭐가 나오겠어요? 반상출혈상이 나오겠지. 이른바 키스마크라고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멍이야 이것도.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멍 이런 거는 상해 아닙니다. 외부 출혈이면 상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찰과상은 상해 맞아요. 찰과상은 이제 피부가 벗겨진 거라서 겉으로 피가 좀 나죠. 그거는 상해예요. 또 우리 판례는 천연막 파열도 상해로 보고 있고요. 또 심지어 재생 천연막 파열까지도 상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다음은 상해죄에서 OX. 가번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유와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네, 이것도 이제 맞는 거로 하고 고의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나번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나번은요. 우리가 이제 고의라는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짧게 쓸게요. 그냥 원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객관 구성요건 요소를 객관 구성 요소를 인식하고 더하기 할 의지, 의사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고의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왜 살인죄도 그런 얘기 들었지. 객관적 구성 요소 행위 주체인 내가 객체한테 칼이라는 수단으로 경동맥을 베어서 죽고 나 때문이야. 그걸 알지만 하고 싶어. 요게 딱 고의란 말이에요. 근데 상해죄의 고의는 희한하게 얘기했어. 지금 보세요. 상해죄의 고의는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그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 요게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난받는 판례야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의사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판례는 그렇지 않다 그랬거든. 특이하게도 상해에서만. 그래가지고 이거 의사까지 필요하다는 거면 틀린 거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00회에 보면 주의해야 할 판례라고 제가 딱 써놨을 거예요. 다음은 자손행위는 자기가 자해하는 거. 그건 뭐 타인한테 하는 게 주로 범죄지. 그래서 상해죄 구성요건이 해당 사유에 부정되는데 다른 사회 공동생활상의 이익 또는 다른 개인적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될까? 자해 또는 자손인데도 범죄가 될 수 있으려면은 하나 예를 들게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는 거. 그거 병역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타려고 자해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뭐 자기가 자해하는 거. 그거는 이제 죄가 아닌데 나는 왜 손가락이 5개가 귀찮아. 씨발 4개 있으면 좋겠는데 잘랐다. 처벌할 수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고 그냥. 근데 군대 안 가려고 총 쏠 때 필요한 여기 막 자르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거나 아니면
그냥 갔다 오지 뭐 군대 갔다 올만해. 다 갔다 왔지. 뭐 이제 또 뭐 요즘은 길지도 않잖아. 우리 때 30개월이었는데 지금은 몇 개월? 18. 아유 거의 씨발 금방 가지 뭐 18개월 그냥 옛날 우리 그걸 방이라고 불렀는데 그 신체 조건이 안 좋거나 뭐 좀 결함이 있을 때 방위로 가가지고 출퇴근하는 18방 이렇게 불렀는데 금방 가지 뭐. 또 나름대로 좀 그래도 가서 운동도 좀 하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대하는 태도나 배우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사회성 이런 것도 좀 인내심 이런 것도 좀 생기고 갔다 올 만해. 근데 이제 우리 경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라 안타깝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좀 데려갔다 와 이제 훈련시키고 내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귀찮게 막 부사관 이런 거 지원해야 되니까 또 못 갔다 온 거 아니야, 그지? 여자도 갔다 와야 돼 그냥. 근데 길게는 말고 최소한 이제 어느 정도 총 쏘는 거랑 뭐 등등 해서 또 이제 사회성 훈련도 좀 하고 그럼 좋겠다 싶어요. 예. 남들처럼 길게는 아니더라도. 아, 전쟁나무 러시아 우크라 봐봐. 좀 여자들 얼마나 막 그냥 거기서 막 어린애도 막 강간당하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총 쏠 줄 알아야 좀 자기 방어도 하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근데 군대 안 가려고 막 자해하거나 이러면 이제 처벌하고 보험 사기치려고 이런 것도 처벌하고 그런 얘기야. 원칙은 무죄인데. 라번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상해적 결합이 된다. 원칙은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이제 수재가 되는 건 맞는데 한개 행위로 했다는 단서가 나오면은 상사적 결합이 되는 게 맞고, 근데 여기는 뭐 한개 행위라는 얘기가 따로 없을 때에는 실경으로 가야 되겠죠. 한개 행위라는 힌트가 없으면은. 이것도 상경 실경도 얘기 좀 했을 건데 한개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만들면 상경, 상사적 결합. 그다음에 행위 수하고 죄수가 똑같으면, 그래서 왜 경찰관이 자기 처자식을 머리에 3방 쏴서 죽인 판례 얘기해줬지. 그때 실질적 경합, 세계살인죄. 근데 뭐 수류탄 한 발로 여러 명을 죽였다. 이건 한개 행위잖아. 그때는 이제 10명 죽었으면 10개의 살인죄의 상사적 경합 이렇게 불러요. 얘기 안 했나? 선백형에서? 안 했구나. 그거 좀 그럼 알아둬요. 한개 행위로 여러 개 죄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는 상상적 경합이라 부르고, 그때 효과는 한 개의 형량만 나와. 10명 죽여도. 만약에 한 사람 죽였을 때 형량이 계산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30년이라고 할게, 그냥.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수류탄 한 발로 10명 죽였다 그래서 300년이 되진 않아,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은 그걸 다 더해. 영미법계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30년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거든. 이게 상사적 경합. 한 개 행위로 여러 개 죄를. 근데 총을 한 발씩 쏴서 그러면 행위가 여러 개잖아. 그래서 이제 뭐 3명을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만약에 30년 나올 상황이라면 실질적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행위수랑 죄수랑 똑같은 거 3개 행위로 3개 죄를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럼 45년이 나와, 우리나라는. 근데 영미법계가 형벌로는 좋아. 그냥 더하면 되거든, 걔들은. 네. 유럽도 많이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 독일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귀찮아. 더 하는 게 편하지, 그지? 그렇게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좀 되게, 그리고 이 미국이 주마다 법이 살짝 다르긴 한데, 다른데, 깜짝 놀랐던 거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노 이런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인데, 근데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이거는 굉장히 규제를 세게 하거든요, 우리보다. 그래서 어떤 학교 선생인가가 이 아동이 등장하는 야동을 10개를 소지하다 발각된 거야. 근데 이제 그 주는 아동이 등장하는 야동을 소지하면 10년이거든. 10개니까 100년 나왔어. 엄청 세죠.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섭기도 해요, 영미법계가. 그쪽이.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 초범이면은 뭐 거의 뭐 집행유예나 벌금 이런 정도일 텐데 더 세요, 그런 거는. 다음 6번. 상해죄에 관한 설명이다. OX를 표시. 갑은 을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호적부상 갑은 을과 어머니 병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을이 수년간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병이 딴 남자랑 엄마가 딴 남자랑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은 거야. 이거 뭐야? 호적상으로는 아빠인데 실제 아빠가 아니네. 존수상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존수상해로 처벌돼야 한다. X. 다음은 특수상해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인상에 합동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죄의 죄를 존속상해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흉기 휴대 이인상 합동. 이인상 합동이 아니라 뭘까요? 저기 특수를 어제 300형에서는 정리했는데 특수를 붙일 수 있는 범죄는 암기한다면은 특수살인 이런 건 없거든. 붙일 수 있는 그 죄명 많지 않아. 공주손, 예쁜 공주의 손으로 사람을 체포 감금해가지고 폭행 협박 해요. 이런 것은 좀 특수한 일이다. 공주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좀 좋은 단어잖아, 사실은. 공주가 손으로 사람을 체포 감금 폭행 협박하다가 폭행 협박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는 공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방해, 줄여서 그걸 공집이라고 합니다. 주침, 주어침이, 특수손괴, 특수체포감금,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그 다음에 특수강요. 이렇게 이제 요게 특수 범죄이들인데 얘들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 물건을 휴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중은 판례가 있는데 3인으로는 부족하고 5인은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사실은. 폭처법에 있는 특수폭행에서 나왔던 판례인데, 근데 그럼 여기서 미스테리는 하나 남다 그랬지. 4명은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판례 만들어 봐야 돼. 여하튼 간에 2인으로도 안 되잖아. 이게 3인도 안 되는데, 그지? 근데 이런 특수가 있다. 요 특수 말고 합동범인 특수가 있어요. 요거는 형법에는 대한민국 형법,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법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특수 절도, 특수 강도, 특수 도주. 도주는 이제 교도소에서 탈옥하는 거 떨면 되고, 그래서 절강도를 절을 강도하는 것을 이 합동범은 2인이면 되거든. 2인이 합동해서 절을 강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 이거는. 근데 여기는 2인이란 말이 나와. 여기 이제 일반 특수는 3인도 안 되는데, 그래서 얘들을 요 절강도를 합동범이라고 불러요. 합동범. 근데 이거는 형법에는 요거 있고, 성폭법이라는 특별법에는 특수 강간도 있어요. 이것도 합동범이에요. 2인이 합동해서 강간하면 특수 강간이 되거든요. 근데 형법상의 그 합동범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강간이 있다면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이건 형법이 아니거든. 근데 현행법상으로 하면 그건 맞는 말이 돼버려요. 현행법은 현재 시행되는 법이라서 형법뿐만 아니라 특별법 다 얘기하는 거거든, 이건. 그래서 현행법상 합동범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특수강간이 있다는 건 맞는 거야. 그래서 현행법을 묻는지 형법을 묻는지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번 특수상해는 합동범 아니에요. 합동범은 뭐야? 2인 합동해서 절강도, 절도강도, 도주입니다. 그래서 특수상해는 다중위력이라고 바꿔야 돼, 이거를. 단체 또는 다중위력. 그래서 틀렸습니다. 조문 문제죠, 이건. 다음에 답원은 이제 피고인이 일정한 길이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대나무가 부러졌고 또 두피에 손상을 입어서 봉합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때 대나무는 위험 물건에 해당한다. 이 정도라면 이제 세게 때렸다는 얘기거든. 그때 위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랑 비교할 거는 나무까지는 뭐 짧죠. 그거로 이제 때린 사건도 있는데 그때는 특수가 아니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라번 형법은 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위험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 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것도 되게 좀
까다로운 적이고 추진 판례인데요. 이제 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어적 차원에서 한번 해보죠. 뭐 상습으로 특수상해죄를 범할 때는 2분의 1 가중하고 그 다음에 위험 물건 휴대에서 상해죄 요게 이제 그냥 앞에는 상습 특수상해고 그 다음 문장 이 위험 물건 휴대에 상해를 범할 때는 그냥 특수상해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습 특수상해를 범할 때는 그럼 이제 1년 이상 10년 이하를 2분의 1 가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게 이제 특수상해고 1년 이상 10년 이하 맞죠? 요게 이제 특수상해고 그다음에 이거를 상습을 했을 때는 플러스 2분의 1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1년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요게 2분의 1 가중하면 2분의 1 가중하면 1년 6개월이 나오겠죠? 10년을 2분의 1 가중하면 15년이 나오겠네. 네. 그래서 끝에 1년 이상이 틀렸네요. 1년 6개월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마번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 특수상해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상해에 의해서 처벌한다. 네, 맞습니다. 요것도 이제 비교적 최근 판례에 속하고요. 원래 폭행치상은요, 특수란 말을 빼고 먼저 생각합시다. 폭행치상은 폭행 고의로 상해를 입혔는데도 이제 상해죄에 의해합니다. 상해죄만큼 이제 형량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폭행치상이면 어떻게 될까? 요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특수폭행치상을 갖다가 특수상해까지 형량을 높이지 않고 상해죄 형량만 주겠다라고 좀 하고 있어요. 둘 다. 특수상해가 되면은 형량이 좀 너무 높아진다? 뭐 이런 이제 이유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특수상해에 의한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게 됩니다. 이것도 비교적 최근 판례고 주의를 요하는 판례입니다. 다음 중상해죄하고 상해치사죄. 중상해죄는 이제 그리고 저기 이제 아직 내공이 좀 부족한 분들은 이제 조문을 꼭 보셔요. 중상해 그러면 이제 해당 조문. 근데 이제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이제 그 수록할 공간 넣어야 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조문 이런 게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조문을 300형의 조문 그 앞에 있죠. 그걸 이제 항상 보고 보는 게 좋아요. 조문에 좀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뭐 법학이란 게 사실은 이제 조문 해석하는 학문인데 그 조문 아예 모른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 좀 돼 있을 것 같으니까 강제집행 면탈죄 조문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면탈. 이러면 안 돼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제 그 허위 채무 부담, 허위 양도, 손괴 은닉, 기타 효용을 해야 하는 무리수로 돼 있거든요. 그게 떠올라야 얘는 목적범이구나. 그 다음에 허위 채무 부담이니까 진실한 채무 부담일 땐 죄가 안 되고 허위 양도니까 진짜 주는 거는 좀 죄가 안 되고 이런 걸 막 판례가 나오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근데 살인죄 조문 이런 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사람을 살인자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거기에 신분이 나오거나 신분이 여러 개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행위 태양, 행위 그 수단 여러 개 나오거나 이런 건 좀 알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살인죄 같은 건 사람을 살인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행위 수단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강제면 아까 방금 봤지만 허위 채무 부담, 허위 양도 이렇게 행위 태양 있잖아. 그거를 딱딱 사건 해결할 때 써먹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건 조심해서 봐야 돼. 그리고 조문이 없으면서 막 판례만 읽으면은 약간 좀 빨리 까먹어요. 판례가 왜 이렇게 했지? 외우게 되고. 근데 이건 조문대로 간 거네? 진실한 채무 부담? 조문이 뭐 진실한 양도? 허위 양도로 돼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강제면이 안 되네? 외울 필요 없잖아. 조문 알고 있으면. 그제? 중상해는 이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했다는 얘기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뻔. 요거고. 근데 이걸 신체 위험 발생했다 이렇게 속이더라고 이걸.
죽을 뻔하는 거야. 상해를 가해서 신체 위험을 야기했다 그러면요. 죄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해를 가해서 신체 위험을 야기했다 그러면 죄명이. 상해 미수야, 그건. 중상해가 아니라. 그건 상해도 못 입혔다는 얘기잖아. 신체 위험은. 그래서 생명 위험. 상해만 하고 싶었다 죽을 뻔. 요거랑 또 그 다음 문장에 또 나와. 불구불치난치라고. 불구는 뭐야? 장애 입히는 거야, 장애. 장애인. 그래서 귀도 잘못 때리면 고막 나가거든. 이쪽이 안 들려. 장애 입은 거잖아. 중상해. 또 눈을 타격해가지고 실명됐다. 장애 입은 거잖아. 중상해. 또 이제 뭐 신체를 절단해 버리는 거. 팔다리를 자르거나 팔에 보면 성기절단도 막 있지. 부인이 남편 성기절단해 버리고 이런 사건들. 예. 그거 하나 이제 뭐 딱딱한 얘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성기절단 사건 하나 얘기할게. 자, 부부가 있는데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부부는 진짜 사랑해요. 근데 애가 이제 교통사고인가 뭔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우울증이 왔고, 당연히 뭐 이제 엄마 입장에서 아들 잃었을 때 그 충격감이나 그 우울감 오는 건 충분히 공감하죠. 이해하죠. 근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일하시는 게 보험 관련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많이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여자 고객도 만나고 그러는데 바람 필까봐 두려운 거야. 자기는 또 애도 잃고 또 이제 좀 우울증도 온 상태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좀 약해진 상태이긴 하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 하루는 남편이 늘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혹시라도 바람 필까봐 자고 있는 남편 그 성기를 잘라가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버렸어요. 아, 그걸 그대로 잘라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뺏어가지고 가서 봉합하면 되거든. 썩기 전에. 그 기회도 안 준 거야. 변기에 내려가지고 못 찾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장애를 입었죠. 중상인데요. 근데 참 묘한 거는 형량이 되게 작게 났어요. 이거. 왜냐면 남편이 막 울면서 법정에서 제발 우리 부인을 갖다가 좀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인을 이해한 거야, 남편이. 아, 얘를 잃은 슬픔과 우울감에다가 또 자기 직업상 또 자기 또 버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날까봐 그래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라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작은 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였나 뭐 하여튼 뭐 굉장히.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이제 댓글이 좀 공감되더라고. 씨발 나도 유부남인데 앞으로 부인하고 잘 때는 꼭 엎어져서 자야겠다. 바로 자다가 또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불구판례가 많아요. 근데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면 중상해 돼야 안 돼? 안 돼, 지금. 불구불치난치 어디야도 안 들어가니까. 골절, 뼈 부러뜨린 거는 깁스하면 되잖아. 그게 불구됐다고 하지 않았지? 이빨 부러진 거, 빠진 거. 임플란트 하면 되고. 아니고, 중상해 아니고. 그거 있어요. 그다음에 중상해는 조심, 상해는 미수가 있는데 중상해는 미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실제 절단한 것도 중상해로 가는 거야. 근데 상해만 하려다가 어떻게 장애를 입혔다. 이것도 되는 거고. 그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 뭔지 알지? 고의 플러스 과실, 고의 플러스 고의 되는 거. 그거로 봅니다. 상해치사는 뭐야? 상해만 하고 싶었는데 죽기까지. 이거지. 결과적 가중범위고. 또 치사란 말이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미수 이런 건 당연히 없고. 미수가 없으면 예비인모는 당연히 없지. 문제. 중상해죄 OX. 가번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서 생명의 위험. 맞네. 나번 기본범죄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상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도 중상해 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뭐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 플러스 과실, 고의 플러스 고의. 아, 이것도 초심자는 저기 총론에서 결과적 가중범에서 한 번 더 배우니까 그때 봐. 지금은 들리는 만큼 들어라. 다번은 다리 부러진 3주간 치료. 중상해? 아니라 그랬지. 해당하지 않다 맞고. 라번은 폭행의사로 폭행해서 난치. 이때는 이제 그 폭행치상에 해당하지만은 중상해에 의해서 처벌한다. 네, 이것도 이제 맞는데 판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설에 좀 가까운 표현인데 라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기출된 것도 아니고 이제 판례도 아니라서. 그다음에 2번. 다음은 이제 상해치사에 관한 거. 가번은 이제 교제 거절 상해치사 사건이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분이 헤어지는데 좀 그냥 헤어진 게 또 아니고 남자를 되게 좀 약간 자존심을 그냥 뭐 무너뜨리는 막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게 되니까 화가 나서 남자 때려요. 근데 여자분도 약간 성격이 있으니까 같이 맞받아 친 거야. 더 화가 난 남자는 더 이제 더 심한 타격을 하고 남자가 여자를 타격하면 뭐부터? 상해부터 가라 그랬지. 근데 여자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거기가 또 도로변이었거든. 도망치다 차에 치여서 사망한 거야. 그러니까 살인고의는 아니잖아. 근데 어떤 범죄를 피하다 나타난 결과는 그 상해치사나 이런 뭐 폭행치상, 뭐 강도치상 할 때 이쪽으로 자주 간다고. 결과적 가중법으로 피하다 나타난 결과는. 그래서 상해치사됐던 사건이고.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건 저는 그러는데 제가 만약 이성교제 저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잘 안 해요. 헤어지고 싶은 이제 딱 판단해서 아 이건 계속 갈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 일부러 그 사람이 나를 버리게 만들어요. 유도를 합니다. 싫어하는 행동하고 막 이제 좀 점점 이게 연락도 좀 뜨문뜨문하면서 막 저기에서 좀 정도 좀 이렇게 좀 시키고 이러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존심 상하게 됐다가 또 여자분이 또 뭐 독극물 씨발 그 음식 타고 막 이러면 큰일 나잖아.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안전한 거야. 그분도 자존심 상처 안 잡았고 자기가 나를 찾은 거로 이제 인식되니까 난 차인 거고, 그죠? 그게 안전해요. 삶의 이건 지혜예요. 그래 또 덜 미안하기도 하고.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는 낙산 비치호텔 상해치사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불륜의 남녀가 강원도 낙산 비치호텔에 가서 투숙했다가 말다툼 끝에 남자 여자를 되게 세게 팹니다. 그럼 상해죠? 상해? 일단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절한 거를 죽은 줄 알았어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차라리 이 여자가 투신 자살했다라고 위장하려고 그 자기는 기절한 이 사람을 죽은 줄 알고 호텔 아래로 던진 거야. 근데 나중에 부검 결과 그때 떨어져서 죽은 게 판명됐어. 다발성 골절, 장기 파열 이런 거로. 그러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던진 거는 살인고의가 아니라는 거야. 죽은 사람 어떻게 또 죽여? 얘 입장에서는 죽은 줄 알았으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뒷부분은 이제 과실치사인데 상해랑 과실치사를 합치면 이제 상해치사가 되거든. 이게 낙산 비치호텔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은 임산부 배를 갖다가 엘보 팔꿈치로 이제 쳤는데 이때 이제 애가 이제 유산 또는 낙태가 되면서 그 쇼크로 심근경색이라는 심장 혈관이 좀 잘못 막혀가지고 이제 심장 근육이 죽는 거야, 이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심장마비가 오고 죽죠. 그랬을 때 엘보 배 한번 친 게 살인고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 남자 여자를 쳤다. 타격, 상해.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잖아. 치사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폭행 보도록 하겠어요.